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2012년 12월부터 7년 8개월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아베 신조 총리가 방금 전 기자회견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5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어떻게 됩니까? 네, 저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일단 아베 수상이 맨 처음에는 코로나 문제 그리고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개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결과를 남기고 싶었지만은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사임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어느 시점에 이 사임을 결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 다시 정확한 검진 결과에서 재발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서 사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결과를 내려고 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서 북한 납치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열어서 새로운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형태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까? 네, 실제 아베 수상이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원래 6월 정기검진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발견이 되었고 새로운 약으로 치료를 해왔는데 지난번 2007년에 한번 같은 병으로 퇴임을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재발 환경이 되었고 결국 계속 처방을 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별로 확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질병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 사임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 아베 수상이 오늘 정오 중에 갑자기 사임을 하겠다는 속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대부분 일본의 주류 미디어에서는 사임보다는 계속 속출을 하겠다라 또는 그리고 아베 수상의 측근들 속에서도 오히려 아베 수상이 1년 남은 임기를 다 채울 거다라는 발언들이 나와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기자회견이 잡혔을 당시에는 사임의 가능성이 보였는데 한 2, 3일 내로 사임의 가능성이 약해진 것 같았는데 오늘 정오를 중심으로 갑자기 사임 발표가 속보로 나오면서 대부분 많은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저도 많은 정치 관계자들이나 방송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특별하게 이 사임이 결정되었던 것들은 오전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아베 총리가 최연소로 총리가 됐을 때 1년 만에 그만뒀는데 궤양성 대장염 악화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 여론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1년 만에 거의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고 또 실제 아베 수상이 당시에 정책의 실패도 있고 그런 것들을 건강으로 퇴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 재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좀 이런 분위기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죠. 이번에는 이걸로 약 8년에 가까운 정권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고 또 나름대로 총리는 조기 퇴진을 하라는 압력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 지금 현재 아베 총리가 공식으로 퇴진을 표명을 하면서 차기 후임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장기 보수 정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불안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을 보더라도 불명확한 상황에 대해서 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지금 정권 현장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랄드 신님이 스가일까 아소일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는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유력하게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까? 일단은 만약에 아소 현재 경제부총리를 생각을 했다면 네. 아마도 오늘 권한대행 체제를 발표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발표되지 않았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 빠른 시일에 총재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총재 선거에서는 지금 현재 키시다 정조회장 전 외상 원래는 아베 수상이 후임으로 생각했지만 아마 아직도 인기가 없어서 어떻게 되기는 불안하고요. 네. 그리고 아베 수상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인데 자민당 아마 간사장. 예. 그렇죠. 이분도 지금 선거 방식이 전 당원이 아니고 이게 중도 사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 좀 불리하겠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현 아베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의 연장선 속에서 아베 수상이 뒷보장을 할 수 있는 걸로 본다면 수가 관방장관이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급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민당은 신속히 총재를 선거해서 새 총재를 선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재를 선출하면 총재가 총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총재 선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는 원래 자민당 당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실질적으로 전체 당대회에서 하게 되면 지방 의원들까지 참여하면 이시바 시게르 전 간사장이 아주 유력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게 중도 사태, 긴급 사태라는 형태로 해석을 하면 참의원과 중의원 국회의원들만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수상에게 어떤 형태로 차기 총재를 결정하느냐는 질문들이 있었지만 실제 수상은 여기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고요. 하지만 수상이 이야기하기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정책들이 책임지고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실제 아베 정책을 지속하고자 하는 세력을 당선시키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 아마도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하는 당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스가든 아소든 후임이 누가 될지 이분들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망언도 많이 했는데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후임이 되면 한일 관계가 조금 나아질까요? 일단 이시바 전 간사장이나 키시다 정조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들은 나름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한일 관계 개선과 북일 국교 정상화까지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사람이고 예. 또 그리고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실현시켰던 이케다 내각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일 관계에서는 온건 정책을 쓸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가 관방장관 체계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베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일 관계 개선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일본 정국이 혼미해지고 불안해지게 되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조금 강경 정책을 쓰면서 정권의 지지 기반을 유지할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시바 전 간사장, 키시바 전 정조회장이 되면 한일 관계가 약간 개선의 의지가 있고요. 스가나 아소타로가 다시 아베를 이어받으면 한일 관계 개선은 조금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지요. 아마도 누가 총재가 되든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1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고 내년 10월 같은 경우는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1년간 특별하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현재는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1년 이후에 포스트 아베 신총재 이후에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한일 관계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일단 지금은 일정상 공식으로 발표는 안 되었지만 아마 9월 4, 5일경에 자민당
총재를 위한 당대회가 발표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9월 20일경 전후까지는 아마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베 수상이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지금 일본이 임시국회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정적인 차기 후임 체제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판단에 지금 시기가 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차기 총재를 결정하고 그 총재가 결정될 때까지 아베 수상이 최대한 치료를 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서 유지해서 계승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까지는 아베 총리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일본 최장수 총리 아베를 좀 살펴볼까요? 한일 관계에는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데 일본 안에서는 왜 그렇게 아베가 사랑받았습니까? 이렇게 길게 총리를 했습니까? 원래 아베 수상이 등장했을 때 기대를 했던 것은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었죠. 예. 실제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엔저 정책 그리고 무역을 확대하고 양적 지원을 통해서 주식의 가격을 높였고 또 소비를 증진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실패하고 또 한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여러 가지 아베노믹스의 정책들의 균열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아베노믹스는 실패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는 또한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썼고 또한 일본 내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보수를 대변했죠. 그리고 안보 법제를 개정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통 보수들이 염원했던 정책들을 실현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지 기반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림픽을 하지 못했고 헌법 개정을 하지 못했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남긴 유산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좀 냉혹한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스캔들 많았는데 그래도 스캔들이 터져도 금방금방 헤쳐나갔어요. 실제 아베 수상의 모리토모 학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중에서 학원을 측근들이 설립한 데에서 부패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카지노 비리가 있었고 또 검찰총장을 측근으로 임명하는 체제를 만들 데다가 실패를 했죠. 예. 결국에는 그렇지만 국민들이 아베노믹스와 올림픽을 기대하면서 이런 부패 문제에 눈을 감아왔는데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너무나 무능한 모습 속에서 눈 감아줬던 이런 비리들까지 다 함께 폭로가 되는 그래서 결국 아베 정권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건강 문제로 결국 퇴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정표를 유발한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국에는 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 문제로 퇴진의 포석을 깔면서 면피용의 퇴임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 상황도 좀 악화되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아베 총리의 인기는 거의 좀 바닥이죠? 그렇죠. 최근에 발표를 보더라도 34% 전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일본은 안반 지지층이라고 해서 20대 젊은 층들이 아베 수상에게 경제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지해 왔는데 안반 지도 결국 20대 안반 그렇죠. 지지층. 우리들에게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안반이군요. 네. 안반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지만 그거 여기에도 간단하겠네요. 균열이 생겨서 특히 20대 젊은 층들이 코로나 정책에 대한 너무 반감이 많아서 결국 아베 정권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확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베 수상이 사임을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소미아 효력 사실상 유지됐는데요.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있습니까? 일본은 현재 한국이 WTO에서 다시 일본을 제소했고 네. 그래서 다시 지소미아 카드의 효력 정지를 하지 않을까 불안하게 하는 보도들도 있었지만 한국이 효력 정지 통보를 하지 않아서 안도를 한 반면에 언제든지 이건 불안한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책임을 지고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계하는 이러한 여력이 짙은 것 같습니다. 네. 9월 20일 전후에 후임 총리가 결정된다는데 그 전에 후임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 교수님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